회장님,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비서의 다급한 외침이 작은 분식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노인이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성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대체 저 여자가 누구야? 재벌 회장이 왜 저러는 거지? 평범한 분식집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장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장님, 외상값 언제 주실 건가요? 벌써 2달째인데. 박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골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27살.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분식집을 운영한 지 3년째였습니다. 아이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다음 달에 줄게. 남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흔들며 가버렸습니다.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받을 돈만 15만 원. 다른 손님들 외상까지 합치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명자야, 이번 달 월세는 준비했어? 문이 열리며 건물주 김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언제나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조금? 벌써 3개월째잖아. 이번 주 금요일까지 300만 원 다 안 갖고 오면 나가야 돼.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세만 밀린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 약값도 밀렸고 아버지 수술비도 모아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사장이 나간 후 명자는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 8만 원. 일주일 동안 모은 돈 전부 합쳐도 150만 원. 월세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띠리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자친구 강태준이었습니다. 명자야, 오늘 저녁 시간 돼? 태준의 따뜻한 목소리에 명자는 잠시 웃음이 났습니다. 1년 전 우연히 만난 그는 명자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응, 가게 정리하고 갈게. 우리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명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 이야기 하고 싶었지만 지금의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빚도 있고.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좋은데. 태주는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명자는 그가 검소하게 살아서 집안이 평범한 줄 알았습니다. 태준도 자신의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손님이 뜸해지자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1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뭐해. 결국 호구만 되는구나. 명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라도 더 받아야 월세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하나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명자는 정성껏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고추장 양념에 떡과 어묵을 넣고 끓이는 동안 그녀는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요. 떡볶이를 내놓자 손님이 젓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떡이 이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더 넣어드릴게요. 명자는 서둘러 떡을 더 담아줬습니다. 손님은 투덜거리며 먹고 나갔습니다. 팁은커녕 인사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아줌마, 여기 빨리 좀 갖다 줘요. 아직 20대예요. 명자가 작게 말했지만 손님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음식을 내오라고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명자는 땀을 흘리며 주문을 받고 요리를 했습니다. 맛없어. 다시는 안 올 거야. 한 손님이 그릇을 남긴 채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명자는 상한 음식을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입맛에 안 맞았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 명자는 외상값을 받으러 근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석 달째 외상으로 먹던 회사 직원이 오늘은 꼭 준다고 했었습니다. 저기, 외상값 받으러 왔는데요. 아, 그거 미안한데 다음 주에 줄게. 오늘 갑자기 돈 쓸 때가 생겨서. 남자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새로 산 듯한 비싼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약속? 에이, 돈 좀 늦게 주면 어때? 그렇게 급해? 주변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명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다 된다고 믿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명자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은 9만 원. 월세 낼 날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모은 돈은 16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명자는 카운터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착한 게 죄인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명자야,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괜찮아. 명자는 애써 밝은 척했습니다. 태준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 한번 보고 싶대.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명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이 꼴로 어떻게 인사를 드립니까? 빚쟁이에 월세도 못 내는 여자라고 들키면 어쩌죠? 나 이번 주는 좀 바빠. 다음에 시간 맞춰볼게. 전화를 끊은 명자는 텅 빈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외로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명자는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월세 마감일까지 하루. 160만 원으로는 부족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남루한 옷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노숙자였습니다. 손님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와?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라면 하나 먹을 수 있을까요? 구겨진 3천 원을 꺼냈습니다. 명자가 대답하려는 순간 손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나 여기서 못 먹겠어요. 저런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서요.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맞아요. 냄새도 나고. 제가 그냥 나갈게요. 노숙자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명자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무시당하던 자신의 모습을. 아닙니다. 앉아 계세요. 여기는 제 가게입니다. 손님들이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가게가 텅 비었습니다. 명자는 라면에 계란과 어묵을 듬뿍 넣어 노숙자에게 내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숙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천천히 라면을 먹는 그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그가 나가려는 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건물주 김 사장이었습니다. 박명자 씨, 손님 다 쫓아내고 뭐 하는 거예요? 김 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런 노숙자 받으면 장사 안 돼요. 내일이 월세 내는 날인데 300만 원 준비됐어요?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16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내일 난 12시까지 못 내면 나가세요. 김 사장이 나간 후 오후 내내 손님이 없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녁에 태준이 찾아왔습니다. 명자야, 무슨 일 있어?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는 언제 할 거야? 미안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명자는 태준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돌아간 후 명자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165만 원, 135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해? 명자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군 가게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간 후면 쫓겨날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깊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숙자가 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황급히 거절했지만 남자는 카운터에 놓고 사라졌습니다. 정호, 김 사장이 왔습니다. 돈은 265만 원 있습니다. 안 돼요. 짐 싸세요. 그때 가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세 대가 멈춰 섰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어제 그 노숙자였습니다. 뒤로 비서들이 우르르 따라 나왔습니다. 남자가 가게로 들어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강철수. 명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 사장은 벽에 기대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제가 어제 네, 제가 노숙자 차림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아들이? 강태준. 제 아들입니다. 명자는 비틀거렸습니다. 태준이 재벌 회장의 아들이었다니. 저는 당신을 시험하러 왔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하지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강 회장의 말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사장은 입을 벌린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노숙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다른 손님들이 욕하고 떠날 때도, 건물주가 월세에 독촉할 때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험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대로 인사드리려고. 강 회장이 명자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60대 중반의 재벌 회장이 20대 후반 여성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뒤따라 온 비서들도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김 사장은 그 광경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다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기, 회장님. 김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강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건물주입니다. 김영수라고 합니다. 건물주. 그래서 박명자 씨에게 월세 독촉을 하신 겁니까? 그게. 김 사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시간을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3개월 밀렸다고 당장 내일 나가라니.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죄송합니다. 김 사장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이 비서 한 명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가방을 열고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김영수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됐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사겠습니다. 순간 가게 안이 술렁였습니다. 명자도 김 사장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건물을 사신다고요? 네. 지금 시세가 얼마입니까? 15억 정도.
됩니다만. 15억. 좋습니다. 일주일 안에 계약하죠. 제 비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사장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15억. 그것도 일주일 안에 현금으로. 네. 감사합니다. 김 사장이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까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월세 독촉은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건물은 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알겠습니다. 김 사장은 황급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계속 뒤돌아보며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강 회장과 명자, 그리고 비서 몇 명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게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40년 전, 저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죠. 그때 만난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딱 이만한 크기의 가게였어요. 저는 그 가게에서 라면을 사 먹으며 아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잘해주라고.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먹을 게 없으면 공짜로라도 주라고. 하지만 저는 성공한 후 그 말을 잊고 살았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그래서 아들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의심했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돈을 노리는 거라고. 강 회장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당신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명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말라고. 진짜 따뜻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강 회장이 명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명자 씨,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강 회장이 명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비서들이 말렸지만 강 회장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명자가 황급히 강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화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장님이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신 게 더 대단합니다. 그때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명자, 태준아, 내가 옳았다.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명자 씨, 이제 딸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을 얻은 것 같습니다.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준이 명자를 안아줬습니다. 태준아, 이 사람과 결혼해라. 아버지가 허락한다. 그리고 명자야, 이 분식집 계속 운영하십시오. 건물은 제가 샀으니 걱정 마시고요. 한 달 후, 분식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명자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강 회장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명자야, 오늘도 라면에 계란 듬뿍 넣어줘. 명자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아내 생각이 나는구나. 내 라면은 아내가 끓여주던 맛이 나.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회의 따위 미뤄. 지금은 딸이 끓여준 라면 먹는 중이야. 강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착하게 사는 게 손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 착함이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단다. 착하게 사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니야.
그게 가장 큰 재산이란다. 태준이 명자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하자. 그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줄에 서주마. 저녁 명자는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투자였습니다.